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금요일부터 어린이날 사흘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번 달에 또 사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소식인데요. 당장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인데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에 대신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고물가에 다들 씀씀이가 줄다 보니 경기 둔화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대체 공휴일을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 오히려 해외여행으로 다 빠져나가는 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흘 연휴를 쉴 수 있게 된 직장인들에겐 분명 반가운 소식이죠. 대체 공휴일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까운 제주도 등의 비행기표는 모두 동인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연휴 효과와 휴식을 기대해보며 5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혼자서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재난은 예방 시간에는요. 이번 어린이날에도 놀이동산 많이 가실 텐데 놀이동산의 안전은 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방금 답을 알려드렸는데요. 5월에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들, 또 직장인 중에서도 월급 외에 다른 세금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는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정답 참여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석유 감산 등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갈등이 농업 분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서부 애리조나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제품 회사인 폰도몬테가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요. 이걸 자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문제 농경지는 애리조나 서부에 있는데요. 이곳은 물 부족 지역인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폰도몬테가 물을 아주 많이 쓰는 작물 중에 하나인 사료작물 알팔파를 재배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알팔파의 이 재배 특성 때문에 키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가축 목장주는 이웃 농장인 폰도몬테가 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농장 우물이 말라버릴 정도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애리조나주 의회가 외국인 농장 소유에 대한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애리조나주 땅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걸 다시 사우디로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농업회사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애리조나주 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얼마나 많은 물을 땅에서 퍼내도 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미국 언론이 현재 많은 외국 소유 농장 중에서 굳이 사우디아라비아 회사인 폰도몬테를 특정해서 이번 사건을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은 양국 간의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또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일시 금지했는데요. 유럽연합이 수입 중단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폴란드 등 5개 동유럽 국가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5개 농산물에 대해서만 일시 수입 중단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유럽연합 농업 담당 집행위원회는 25일 날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산 5개 농산물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금지를 허용하는 데 의견을 거의 다 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일시적으로 수입 금지를 허용하게 한 농산물은 밀, 옥수수, 유채씨, 해바라기씨 그리고 해바라기씨유인데요. 이렇게 5개 품목은 앞에 말씀드렸던 동유럽 5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등이 수입 금지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한 꿀, 설탕, 닭 등 가금류와 기타 2차 가공품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헝가리 농림부 장관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 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연말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자국 농부들이 곡물을 수확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이런 부분을 좀 허용해줬으면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그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이 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거죠? 네, 그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때문에 자국의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농민들이 도로를 점검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무역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유럽연합 자체에 있다면서 회원국들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했었습니다. 체코 등 일부 회원국도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가세했는데 하지만 농업 담당 집행위원은 5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과잉 공급에 대응할 방안을 요청한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내부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이 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자 그해 5월 달에 우크라이나 지원책 중에 하나로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농산물 수입 할당제 제한도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동유럽 국가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건데요. 원래 이번 조치가 6월 말까지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걸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번 달 농업축산 전시회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전시업체인 RX 재팬이 이번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그랑메스 구마모토에서 제1회 농업위크 규슈를 개최합니다. 이 회사는 일본 최대 전시 주최사라고 하는데요. 농업위크는 이 회사가 2011년부터 일본 치바시 마쿠하라 메스에서 개최하고 있는 일본 최대 농업축산 종합 전문 전시회로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서 농업 노동력 절감과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제품과 서비스가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전시회가 열리는 규슈는 일본을 대표하는 농업 생산 기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규슈 전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구마모토인데 여기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규슈 지역의 농업 관계자들이 대거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최 측은 전시회에 300개 회사가 참가하고 2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최 측에 따르면 전시회가 열리는 그랑메스 구마모토는 실내뿐만 아니라 대규모 야외 전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농기계, 드론의 작동 시험과 대형 농기계, 하우스 전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슈의 농업 분야 생산액은 1조 7천억 엔으로 전국 생산액의 20% 차지하는데요. 토지 면적과 취업 인구가 10%를 고려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네, 세계 주요 와이너리들이 친환경적으로 와인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주요 와이너리들이 정화시설이라든지 전력소를 설치하면서 친환경 제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질랜드 와이너리인 라파우라 스프링스가 최근에 300만 달러 들여서 정수 처리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도를 세척하고 각종 부자재로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밭에 양을 방목해서 양떼가 풀을 뜯어먹게 해서 자연 제초 작업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제초제나 제초기 사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레에 있는 와이너리인 산 페드로는 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 포도를 수확하고 와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 포도의 알맹이만 남기고 와인 재주에 못 쓰는 포도의 가지, 씨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전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는 시간당 100만 와트인데요. 와이너리가 사용하는 전기, 열 에너지의 60%를 이 발전소 통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와이너리 측에서는요, 일부 포도를 적정 시기보다 또는 조금 일찍 수확하는 얼리 하비스트 방식도 도입하는데요. 포도나무에게 일종의 충전 시간을 좀 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 포도를 일찍 따면은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오랜 시간 동안 비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포도를 늦게 수확할수록 나무가 포도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수확량이 감소해서 새로운 포도나무를 다시 심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포도나무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농업 방식을 채택한 셈입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와 내년 세계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소속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해와 내년 세계 평균 기온이 신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 모델에 따르면 2023년 세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수온을 떨어뜨리는 라니냐 현상이 3년 만에 정반대 현상인 엘니뇨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기후 모델은 시간의 변화를 물리법칙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기후를 예측하는 방식인데요. 유럽연합의 관계자는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세계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다면서 2023년 또는 내년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건강한 돈 이야기, 돈 관리의 지혜를 배워보는 경제력 끌어올려 시간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세금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또 저는 잘 모르는데 직장인이라 해마다 세금 신고해 오신 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올해 또 새롭게 신고 대상인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할 소득의 범위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닌데요. 네. 그 밖에 이제 근로소득 말고도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들이 있을 때 부럽네요. 추가로 소득을 합산해서 이제 이번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 달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서 이번 달에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출액이 5억이 넘는 분들은 다음 달까지 시간을 줍니다. 다만 보통 요즘에는 또 경기 어렵다 보니까 근로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을 통해서 좀 벌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네. 배달 라이더라든가 대리운전 기사라든가 간병인들 이런 분들도 기타적인 소득들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종합소득 신고서가 아마 납부가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어떻게 좀 신고하고 편리하게 종합소득 신고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은 이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홈택스 신고 무료 방법이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세무대리인 하면은 이제 세무사님들이 그 기장을 통해서 네. 종합소득 신고를 대행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어쨌든 비용을 무조건 아낀다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도가 새로 시행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모두 체험 서비스라는 게 확대 시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두 체험 서비스는 이 대상자는 단순 경비율로 매출액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
사업자 그리고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제 통보가 됐습니다. 왜 모두 채움이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모두 채워놨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소득이 있었고 건보료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연금 같은 거 얼마를 불입했다라는 것들을 국세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네. 대략적인 어떤 세금들을 미리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막연하게 그것만 가지고 신고하기를 바로 누르기보다는 검토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규모 사업자라든가 근로소득 말고도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640만 명이라고 해요. 네. 이분들에게 이미 모두 채움 서비스를 통해서 신고하시라고 알림이 통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보통 기장하거나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거 받으면 이제 바로 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접수하거나 기장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일단 본인이 한번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괜히 시도했다가 뭔가 잘못돼서 돈이 더 나올까 봐 그게 걱정돼서 못하지 않을까요?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모두 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들은 거의 다 환급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눌러서가 아니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양하게 세액공제 항목들을 선택해서 이 항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 항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본인에게 세금이 얼마 나올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묻고 따져서라도 저는 모두 체험 서비스를 본인이 실제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홈택스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그 좀 쉬워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요즘에는 이제 홈택스 일단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네. 홈택스는 PC 컴퓨터를 통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손택스가 있고요. 휴대폰 앱으로 하는 네. 손택스가 있고 컴퓨터, PC라고 말하는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홈택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국세청에서 내비게이션을 잘 만들어놔서 세금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본인이 신고하는 그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이 운영이 됐고요. 네. 납세자 본인이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보통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손택스 손으로 하는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세금을 손으로 할 수 있는 앱에서 신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네. 컴퓨터로 들어가셔서 큰 화면으로 네,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모두 체험 서비스가 이제 올해부터 확대 개편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작년하고 다른 거는 비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모두 체험 서비스로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다른 기타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모두 체험 서비스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가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모두 채워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별로 이제 소득 공제가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꼼꼼하게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네. 아까 제가 큰 화면으로 컴퓨터로 직접 들어가셔서 화면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본인의 가족 구성원들을 꼼꼼하게 한 명씩 네. 체크하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항목들을 꾸준하게 좀 넣어보시고 두 번째 소득은 기본적으로 불러옵니다. 근로소득이 얼마 있고 기타 소득이 얼마 있고 이런 소득들이 있는데 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를 해보셔서 정해놓은 표준 세액공제 또는 본인이 첨부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세한 항목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고를 이번 달 안에 계속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시뮬레이션 했다가 금액이 얼마 나오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입력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시도해서 마이너스 표시가 뜰 때까지 이게 중요한데요. 예.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뜨면은 세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뜰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64만 원 이러면은 64만 원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이 보일 때까지 여러 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채움 서비스를 하더라도 정해놓은 대로 신고하고 누르고 끝나지 말고 본인이 수기로 수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소득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은 시각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소득 신고서를 신고하고 나서도 그 부분을 대리인에게 세무사님들에게 받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특히 이제 오늘처럼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는 분들은 종합소득 신고서를 본인이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인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끝나고 나면 10% 정도 되는 세액의 10%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납부까지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지만 납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기부금 영수증도 이거 잘 챙겨뒀다가 내면 그냥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청첩장, 부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놓으면 되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실물로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어떻죠? 모바일로 받죠. 모바일로 네. 받죠. 모바일로 이제 알림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캡처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파일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잠깐만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였어요? 네. 모르셨죠? 저 왜 이제 알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은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한 그 곳에서 신고를 자동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 목록에 즉 홈택스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부를 했는데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당황해하지 마시고 기부 내역을 그 기부했던 곳에서 요청을 하셔서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셔서 이 부분을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이게 중요한데 올해 납부할 세금이 많지 않아서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5년 동안 2월 공제 쉽게 말씀드려서 해를 넘겨서 다음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안 되고 뭐 소득 세금 낼 것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부금 영수증을 꾸준하게 좀 챙겨 놓으셔서 나중에라도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몇 년째 적자다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올해 수입이 100만 원이고 비용 지출이 500만 원일 경우에 마이너스 400만 원인 거잖아요. 적자 금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2월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 적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10%가 적용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거 세금 생각하기보다 일단은 기부금 영수증 챙기셔서 신고하시는 게 언제라도 신고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중간에 근로자가 그만둔 경우에 이게 과연 연말정산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되고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네. 퇴사를 해서 예를 들어 5월 달에 퇴사를 해서 남은 12월 달까지는 직장을 안 다닌 경우가 있겠고요. 5월 달에 퇴사를 해서 예를 들어 한 7월 달 정도에 재취업을 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 퇴사 후에 한 달 뒤에 이제 급여가 나오죠. 그럼 급여가 나오는 달에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신고된 원천징수 영수증을 나중에라도 받아서 올해 이제 이를 작년에 많이 퇴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받았던 그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퇴사를 했을 때는 솔직히 먼저 다니던 직장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좀 부탁하기 좀 껄끄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다음 연도에 본인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네, 그 부분을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요. 종합소득 신고를 그렇게 그렇군요.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력 끌어올려. 오늘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모두 체험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의 박상훈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은 많이 이용해요. 또 자기 밥도 때워야 되고 학교 끝나면 아마 거의 우르르르 몰려드는 수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소유진입니다. 학창시절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갔던 문방구, 구멍가게, 분식점. 우리들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는 이런 곳이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한결같이 편의점으로 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KBS 1라디오에서는 어린이날 특집 편의점의 아이들을 방송합니다. 제가 나레이션을 맡은 예능 다큐멘터리인데요. 초등학생, 학부모, 편의점주 등 30여 명을 심층 인터뷰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기 위한 재난은 예방 시간입니다. 이번에 어린이날 맞아서 놀이동산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특히 다시 아이들이 몰리는 시기에 안전관리는 잘 돼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놀이동산이 진짜 크게 북적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끔 이런 곳에서 막 사고 소식이 들린단 말이죠. 실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나요? 모든 놀이기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일부 이제 특정 그 놀이기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고인데요. 동절기 그 휴장을 끝내고 올해 3월에 이제 재개장을 했던 강원도 그 모 테마파크에서 이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4월 23일 날 닌자고 더 라이드라는 이런 놀이기구. 닌자요? 좀 약간 어렵죠. 아, 닌자고 더 라이드. 예, 이게 이제 4인승 그 차에 탑승을 해서 네. 적들을 물리치는 그 닌자고가 되어서 뭐 레이저 총을 쏘면서 이제 점수를 따는 그런 놀이기구예요. 이 놀이기구가 갑자기 이제 멈춘 거죠, 이게. 다행히 한 5분 정도 이게 이제 멈췄었는데요. 네. 5분 지난 후에 직원들이 나와서 조치를 했었고요. 탑승객들이 이제 밖으로 걸어 나올 수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그 실내 공간에서 뭐 안내라든지 어떤 안전조치 없이 5분 정도 이제 방치되다 보니까 아무 말 없이.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이곳은 사실 이제 개장 후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놀이기구 멈춘 사고가 발생이 됐던 그런 실정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개장되고 있는 놀이기구가 상당히 많은데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말 하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사고가 난 곳이 또 사고가 나고 좀 그런 일이 많잖아요. 심지어 검사를 했는데도 바로 또 사고가 났다면서요. 황당한 거죠, 이게.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최근에 이제 분당에서 발생했던 뭐 정자역의 보도 그 붕괴 사고 같이 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던 이런 보도교도 무너졌었는데 실은 이런 놀이기구에서도 점검을 했었는데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그런 황당한 사고가 있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인천에 있는 모 놀이공원이었는데요. 이 놀이공원에 1990년도에 이때 이제 조성이 됐던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제 이게 그 썬드롭이라고 해서 높이 올라가서 한꺼번에 확 떨어지는 이런 놀이기구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탑승석이 이제 7에서 8m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5명이 이렇게 이제 다쳤던 그런 사고예요, 이게요. 근데 이 놀이기구가 이제 더 문제인 게 그러니까 어제 정기 안전성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네. 바로 오늘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기 하루 전에 네. 검사 받았는데 오케이가 됐는데 네네. 사고 났어요. 네네. 야, 이거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용객들이 정말 너무 불안해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불안하죠. 네. 저부터도 일단 불안한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일부 이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이런 이용객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뭐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이 바이킹의 안전바, 우리가 이제 안전벨트가 있고 안전바가 있는데요. 네. 이 안전바가 너무 좀 헐렁거리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 가게 되면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또 이제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진짜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용객들은 네. 운영업체들이 이런 노후된 시설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이런 의식이 좀 있어서
제대로 안전 점검이나 유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또 더 문제인 것은 한 달에 뭐 2번씩 또 같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2번이요? 예, 동일한 사고가요. 그래서 이런 데는 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 보니까 그곳에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이용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놀이기구도 사전에 안전 점검을 받지 않나요? 전부 다 받게 돼 있죠. 네. 놀이기구는 일명 이제 유기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매년 한 차례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는 이런 안전성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운영하기 전에 매일 운영업체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상시 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기 점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아무래도 점검하는 날 이상이 없으면은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업체 측에서 이런 유지 보수를 잘해야 사고가 안 나는데요. 실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어떤 정기 점검 외에 운영업체들이 매일 실시하는 이런 상시 점검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그 놀이기구 업체 자체에서. 네, 그렇죠. 운영업체에서요. 네. 참 심각하네요. 네. 근데 이런 놀이기구 중에 이 안전 점검에서 제외된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많아요, 이게요. 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네. 혹시 짚라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죠. 일명 뭐 짚라인, 또는 네. 뭐 짚트랙, 네. 또는 뭐 짚코스 이렇게 이제 보통 불리고 이제 있죠. 막 그 전망 좋고 이런 그렇죠. 환경에서 멀리서 이렇게 위에서 쭉 내려오는 네.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출발지하고 도착지 사이에 네. 이제 와이어 그 철제 와이어 로프를 갖다 설치를 하게 되고요.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막 그렇죠. 이런데. 예. 그래서 계곡이라든지 뭐 네. 강의 하천 쪽에요. 그래서 이 와이어 로프에 이제 뭐 도드레를 갖다 연결을 해서 탑승객이 그걸 타고서 이제 쭉 빠른 속도로 이제 가면서 스릴을 즐기는 그런 이제 레포츠죠. 네. 그런데 이런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뭡니까? 그러다 놀이기구가 보니까 이건 이제 스포츠업이죠, 이것은. 놀이기구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네. 뭐 요원시설 또는 유기기구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런 짚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레포츠에 관련된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실은 이게 이제 안전성 검사 대상이 또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짚라인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안 받아도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저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네. 이제 짚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고 나는 게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면 데크에 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과정에서. 네. 그래서 이런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이 없다든지 또는 이제 도착을 하게 되게 되면 이 도착 데크에 이 오다 보면 강력하게 속도가 오다 보니까 엄청 충돌이 빨라요. 되죠,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충돌을 막는 흡수 장치가 또 없다든지 또는 이제 안전 요원 간에 출발지하고 도착 지점에 요원 간에 무전기를 통해서 통신을 해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뭐 어디까지 가고 있다 네, 준비해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까이 가고 있는데 막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그럼 피하게끔 한다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려면 무전기가 필요한데 뭐 무전기도 없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탑승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교육 자체를 시키지 않고 그냥 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짚라인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재 시설로 돼 있어서 이게 자유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업자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는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사각지대에 현재 놓여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네, 내용은. 네. 와, 정말 무섭네요. 그러면 이게 계속 증가할 텐데 이게 그냥 놀이기구 중에도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짚라인처럼. 많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내일 안쪽 길이가 뭐 30m 이하인 뭐 미니 기차라든지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는 뭐 배터리카 또는 뭐 붕붕 띵틀이라든지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타는 이런 놀이기구들 이건 또 검사를 안 받아도 운영이 가능한 또 그런 놀이기구예요. 네.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탈수록 더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놀이기구 시설 운영하는 그 현재 그 종목 자체가 뭐 일반이 종합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부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또는 허가증 검사 이런 것들이 또 제외가 되는 그런 놀이기구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안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특히 놀이기구가 뭐 최근에 이렇게 이제 오픈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오래된 그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20, 30년 대 이런 놀이기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라든지 또는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죠.
그렇지만 운영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수반이 되게 되는 거고 안전관리에 이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부속 볼트라든지 이런 걸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이걸 이제 교체하지 않아서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류 있죠. 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안전 점검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안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상시 점검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상시 점검을 하려고 보면 놀이기구가 이제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실시하는 이런 상시 점검도 뭐 서류상으로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대충 할 가능성도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놀이기구 점검도 좀 형식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사고 이렇게 쭉 원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 요원, 일명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요원이 한 명이 서너 개의 이런 놀이기구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많이 가시면은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계속 같은 친구가 운영을 해줘서 네. 나중에 친해져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 운영 요원이 놀이기구 안전바 이런 안전 어떤 시설을 갖다 내려야 되는데 이걸 내리지 않고 깜빡해서 그냥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실제 어떤 그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시설에 안전바가 있고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안전벨트도 착용을 하고 안전바를 내려야 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항상 모든 안전장치는요. 그런데 안전벨트는 착용을 하지 않고 안전바만 내리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운영업체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안전벨트가 좀 착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요. 네, 그래서 안전벨트 자체를 아예 임의로 제거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태워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용객이 어떤 탑승할 때 안전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주의사항도 충분히 알려주고 이런 안전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오니까 그만큼 빨리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와, 정말 심각하네요,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데가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위협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용하는 그 이용객 입장에서는 과연 안전 시설이 충분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놀이기구는 안전바가 됐든 또는 안전벨트가 있는데 안전바나 안전벨트가 없다 그러면 이건 위험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어린아이 타는 경우도 어떤 뭐 회전목마다 그러면 회전목마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있는 데는 이런 어떤 안전벨트가 있는데 높이가 높지 않는 이런 회전목마 같은 경우는 또 안전벨트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벨트가 왜 없느냐 물어보면은 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안전벨트가 없다 이런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안전바라든지 안전벨트가 없다든지 또는 약간의 어떤 그 단단한 게 아니고 좀 헐겁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자리를 교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타고 싶어도 탑승을 안 하는 게 안전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놀이기구에서는 항상 이제 비상 어떤 그 상황에 대비해서 이용객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그 비상 문이라든지 어떤 그 비상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비상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좀 숙지를 하셨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피를 하신다든지 할 필요도 있겠죠. 세상에. 근데 놀러 가서 이제 그것까지 지금 신경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결국은 내 안전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놀이기구 앞에 가게 되면 안전 수칙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신 분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놀이기구별로 안전 수칙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준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뭐 이 부분까지 가는 건 좀 어렵겠지만 과연 이 놀이기구가 안정성 검사를 받았느냐, 네.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방문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그 놀이기구에 대해서 이제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놀이기구는 이제 이게 검사를 받게끔 되는 놀이기구가 있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그런 필증이라든지 우리 승강기 타게 되게 되면 안전검사 필증 혹시 보셨습니까? 맞아요. 네, 본 적 있어요. 근데 이런 필증 같은 걸 실은 그 놀이기구에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붙이질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그 운영업체에서 서류 상황만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런 어떤 검사 기구에 대해서는 받았으면 이런 필증 같은 경우도 좀 확실하게 눈에 잘 띄게끔 좀 붙여서 확인이 되게끔 하는 어떤 제도 좀 필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앞두고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예방, 오늘은 놀이기구 안전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734님 정답 종합소득세. 저도 직장인인데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이 세금 좀 많이 내고 싶네요. 같은 마음이죠. 저는 지금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세금 많이 내고 있다는 줄 알고 축하드립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고 싶다고. 네, 같은 마음입니다. 7734님. 7540님 종합소득세 5월은 가정의 달 행사가 많은 동시에 지출도 많아지죠. 네,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 좋습니다. 웃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더 많이 그리고 안전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7799님 정답 종합소득세. 세금이 무서워요. 하지만 법만큼은 반드시 내야 되겠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혹시 국세청에서 나오신 분인지 네. 세금 피할 수가 없죠. 네, 내는 게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 모두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